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바쁘게 살며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자식들은 다 커서 떠나고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왔구나. 그녀는 조용하고 따뜻한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햇볕이 잘 들고 편안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작은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참 이상해요. 여기서 사신 분들마다 잘 풀리더라고요.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가족이 화목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둘러보던 중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푸른 산이 보였습니다. 산의 능선이 부드럽고 포근한 곡선을 이루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조용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익숙한 풍경을 다시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집을 선택할 때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중요하다. 그녀는 고민 끝에 그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 몸이 점점 좋아졌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잊고 지냈던 친구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고 오랜만에 웃을 일도 많아졌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외롭지 않았고 삶에 대한 기대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이 나를 살게 해주는구나. 이제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의 창문 밖에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혹시 삭막한 건물들 뿐인가요? 아니면 어둡고 답답한 벽인가요? 아니면 푸른 나무와 맑은 하늘이 보이시나요? 풍수지리에서는 창문 밖의 풍경이 사람의 운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풍경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운명도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창문으로 이것이 보이는 집이 왜 번영을 가져오는지 많은 분들이 집을 선택할 때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작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은 창문 밖의 풍경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창문을 열었을 때 마음이 탁 트이고 상쾌해지는지 아니면 답답함이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풍수지리에서는 창문 밖의 풍경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과 기운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어떤 집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집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고도 합니다. 어떤 풍경이 보이는 집이 사람을 살릴까요?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 편히 쉴 곳이 필요했지만 집에 있어도 늘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몸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것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풍수지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 풍경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집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로 앞에는 높은 건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삭막한 회색 벽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이렇게 지쳐 있었던 걸까? 그는 고민 끝에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집을 알아보던 중 창문 밖으로 푸른 산이 보이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산의 능선이 부드럽게 흐르고 집 앞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 집을 선택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꿈속에서도 일하는 것 같았는데 이 집에서는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은 나를 쉬게 해주는구나. 그 후로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몸이 점점 회복되었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쉬어야 할 곳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 없구나. 창문 밖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산이나 강, 푸른 나무들은 우리에게 안정과 평온을 줍니다. 반대로 삭막한 벽이나 어둡고 탁한 풍경은 우리의 기운을 떨어뜨립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창문 밖 풍경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문 밖 풍경이 운명을 바꾼 또 다른 사례를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노부부의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작은 실수도 넘어가곤 했지만 서로의 말투 하나, 습관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이 함께 있을수록 불안하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사사건건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이 너무 무뚝뚝하고 고집이 세다고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외로움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들른 아들이 말했습니다. 부모님,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그제야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그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집이 너무 답답해요. 창문 밖도 그렇고요. 그제야 부부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창문 밖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하늘이 겨우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때는 정겨웠던 동네였지만 점점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 한번 고려해 보실래요? 부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낯선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새로운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이렇게 지쳐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은 집 앞에 작은 숲이 있었고 창문을 열면 바람 소리와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한 첫날,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조용하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쌓였던 불만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해왔지만 점점 서로에게 지쳐갔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머물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창문 밖 풍경이 바뀌자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서로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 풍경이 주는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한번 창문 밖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나요? 그 풍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더욱 지치게 만드나요? 집이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창문 밖 풍경이 우리 삶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창문 밖 풍경이 재물운과 번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집에서 살 때는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허덕이는데, 또 어떤 집에서는 특별히 노력한 것도 없는데 돈이 들어오고 여유가 생기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창문 밖에 보이는 풍경이 집주인의 재물운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창문 밖 풍경이 재물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남성은 5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됐지만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기계가 고장나 수리비가 들고, 갑작스러운 가족 행사로 목돈이 빠져나가고, 가끔은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기는 하는데 모으지를 못하니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풍수지리를 공부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 창문 밖에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자. 남성은 친구와 함께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창문 바로 앞에 커다란 전신주와 전봇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전선이 얽히고 설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배수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풍경이 보이는 집에서는 재물운이 막힌다. 전봇대는 기운을 끊어버리는 장애물과 같고 배수구는 돈이 빠져나가는 기운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집에 이사 온 이후로 돈이 모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가기로 말입니다.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창문 밖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을 때 넓은 공원이나 흐르는 강이 보이는 집을 찾았습니다. 전봇대나 배수구 같은 구조물이 없는 곳, 기운이 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돈이 새어나가는 일이 줄어든 것입니다. 가게는 여전히 똑같이 운영했지만 쓸데없는 지출이 줄었고 뜻하지 않게 좋은 기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집이 내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겠구나. 창문 밖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재물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신다면 한번 창문 밖을 바라보세요. 혹시 전봇대, 배수구, 철조망 같은 기운을 막는 장애물이 보이지 않나요? 혹시 길이 막혀 있거나 답답한 벽이 가까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집을 바꾸기 어렵다면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보세요. 창가에 식물을 두어 기운을 정화하세요. 커튼을 바꿔서 답답한 느낌을 줄여보세요. 창문을 자주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혹시 집의 환경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창문 밖 풍경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60대 초반으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몇 년 전부터 이유 없는 피로와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고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자녀 집에 머물 때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피곤함도 줄었고 두통도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이 왜 이럴까? 이 여성은 답답한 마음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풍수지리를 공부한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집 창문 밖에 뭐가 보이나요? 그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집 창문은 커다란 빌딩의 뒷면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환기구와 배기관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창문을 열어도 늘 시멘트 벽과 검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풍수지리에서는 창문 밖에 막힌 벽이나 어두운 구조물이 보이면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빌딩 뒷벽이 보이면 기운이 정체되어 무기력함을 유발하고 배기관과 환기구가 보이면 탁한 기운이 흘러 건강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늘 피곤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일지도 몰라. 이사를 갈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푸른 식물을 놓아 공기를 정화하고 커튼을 은은한 색으로 바꿔 차가운 기운을 줄이며 환기를 자주 시켜 집안에 탁한 공기를 내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 후부터 몸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두통이 오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창문 밖 풍경을 한번 보세요. 혹시 앞이 꽉 막혀 있지는 않나요? 어두운 구조물이 가득하진 않나요? 배기관이나 환기구처럼 건강에 좋지 않은 요소들이 있지는 않나요? 집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작은 변화로 기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공기 정화 식물을 두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자주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먹는 것, 운동하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집이 주는 기운도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요즘 들어 서로 말도 잘 섞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격해져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집에만 오면 피곤하다며 방에 틀어박혔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서운하다며 불만이 쌓였습니다. 원래 부부가 이렇게 사는 건가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봐도 정이 안 들고 대화도 없어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사람의 마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거실 창문 밖으로 큰 도로가 보입니다. 늘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소음도 심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창문 밖으로 도로가 보이면 가정의 안정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보이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해지고 끊임없는 소음이 들리면 감정이 거칠어지며 도로가 직선으로 집을 향해 있으면 가족 간의 충돌이 잦아진다고 합니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를 가야 하나요? 부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를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에게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창가에 밝고 따뜻한 색의 커튼을 달아 도로에서 들어오는 강한 기운을 막기. 둘째, 거실에 둥근 테이블을 두어 가족이 함께 모이는 기운을 만들기. 셋째,
창문 옆에 푸른 식물을 두어 자연의 기운을 드리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기. 부부는 바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요즘은 집에서 말다툼이 줄었어요. 남편도 예전처럼 방에만 있지 않고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려고 해요. 작은 변화가 부부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창문 밖 풍경을 한번 보세요. 혹시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보이지 않나요? 집을 향해 곧게 뻗은 도로가 있지는 않나요? 소음이 심해 가족과 대화하기 어려운 환경은 아닌가요? 이사를 가지 못하더라도 작은 변화를 통해 가족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창문에 따뜻한 색감의 커튼을 걸고 거실에는 부드러운 조명을 두며 창가에는 자연의 기운을 담은 식물을 놓아보세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그 속에서 머무는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로 창문 밖 풍경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집이 있고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잘 모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집으로 이사 온 후부터 계속 돈이 새어나가요. 부부는 은퇴 후 조용한 동네에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예전보다 생활비가 줄었는데도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부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의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떤가요? 그러자 부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거실 창문에서 보면 바로 앞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창문 밖으로 흐르는 물이 보이면 재물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하천이 직선으로 빠르게 흐르면 돈이 머무르지 않고 빠져나가고 거친 물살이 보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며 창문과 하천 사이에 막아줄 것이 없으면 재물운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일까요? 사실 집안의 환경은 사람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창문 밖으로 계속해서 흐르는 물을 보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불안함이 쌓이면 돈을 아끼기보다 충동적인 소비를 하게 되고 결국 돈이 쉽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집안의 기운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창문 앞에 커튼을 달아 하천의 흐름을 직접 보지 않도록 하기. 둘째, 창문과 하천 사이에 화분을 두어 재물운이 머물도록 유도하기. 셋째, 집안에 무거운 가구를 배치해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부부는 제 조언을 듣고 곧바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부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즘은 돈이 새어나간다는 느낌이 덜해요. 소비 습관도 차분해졌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줄었어요. 풍경이 바뀌니 사람의 심리도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재물운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창문 밖을 바라보세요. 혹시 빠르게 흐르는 강이나 하천이 보이진 않나요? 도로에 차들이 계속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진 않나요? 혹은 텅 빈 공터나 허름한 건물이 눈에 띄진 않나요? 이런 풍경이 보인다면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문 앞에 밝은 색의 커튼을 걸고 무거운 가구를 배치하며 창가에 식물을 놓아 기운을 머물게 하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집 창문 밖 풍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후의 빛이었습니다.